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인스타그램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효림파파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웬디 북클럽의 시즌 8 오프닝 방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그다음에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네, 제가 세세하게 오늘 다룰 주제를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 할로. 네. 제 방은 웬디북 사이트에 올라갈 거예요.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네. 바로는 안 올라가고 좀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음. 네. 여기 웬디북 님도 오셨군요. 웬디북 님 하이. 네,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수아세아맘님 1등 하셨고요. 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더 좋고요. 김선영 님, 에블린 님, 지봉 님, 이상진 님, 윤희 님, 그다음에 김승준 님, 최지찬 님, 웬디북 님 반갑습니다. 이동수 님, 진안 님, 에리카 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네, 인스타보다 화질이 훨씬 좋죠. 네. 카메라가 훨씬 좋거든요. 카메라가 쪼끔 더 좋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영상 좀 틀어 주고, 물론 인제 영상의 비중도 크지만 오늘은 영상은 좀 제껴 두고요. 이 책이라는 게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요. 어릴 때는 책을 뭐 부모님께서 읽어 주시든 혹은 책을 읽어 주는 유튜브 채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원을 틀어 주시든 고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서히 뭐 7 세, 8 세, 9세 이게 서서히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책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차지하죠.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필요성과 그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활용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아, 그 책 뭐 안 읽어도 되지. 이거 학습서로 하고 교과서 잘 보고 나중에 문제 좀 풀고 단어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완전히 경기도 오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산이고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우리 초등 영어나 혹은 초중 고등 영어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 임팩트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네, 제발요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네. 네, 제발이라는 말은 네, please again, do it again 이 말이랑 네, 동의어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네, 또 영어의 시작. 자, 인제 그러면 그렇게 또 책이 중요하다라는 건 그다음 그러면 영어의 시작은 영어 영상과 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지. 자, 그다음 이 책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점점점 그 비중이 더 커진다 그랬죠. 어릴 때는 뭐 하루에 한 권, 하루에 두 권, 뭐 자기 전에 몇 권 요렇게 읽다가 근데 이게 서서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서 이 아이에게 책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아이에게 맞는 책, 재밌는 책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재밌는 책이라는 그 명찰을 떼고서라도 어떤 책을 어떻게 선정해서 아이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되는지 고런 것들, 책 선정. 자, 그다음에 아이에게 맞는 난이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난이도로 설정을 해 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책, 미스터 먼키라는 이런 책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한 이 정도를 이해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이가 이 정도를 보는데 과연 그러면 이 정도를 보면 요게 AR 지수가 한 이 정도 될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AR 지수가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정도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상으로
책을 제공해 줘야 되니 좀 더 어려워야 되나? 아니면 딱 맞아야 되나? 아니면 쉬운 걸 봐도 되나? 아니면 쉬운 것만 봐도 되는가? 아니면은 딱 맞는 것만 봐야 되는가? 이 난이도 측면에서 영어 책을 어떻게 제공을 해 줘야 되는지 네 고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을 다닐 때 그냥 소위 학원이죠.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그때의 영어 접근법 네 고런 것도 약간 차이를 둬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은 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북클럽 웬디북과 효린파파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북클럽의 오프닝 방송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클럽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저와 함께 북클럽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북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구독료가 있거나 뭐 참가비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북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오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 카메라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카메라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요 앞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오늘의 자 일단 오늘 정말 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요겁니다. 네 요거. 요런 댓글이 있다면은 네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멘트를 써 주시면은 네 지금 혼자 이 방에서 열심히 화이팅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아주 기뻐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바뀌고 영이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그런 또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또 좀 잘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달라 보일까? 네 좋습니다. 안경도 안경은 사실 원래 있던 거고요. 네 어쨌든 네 변화를 알아봐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거짓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20 대로 보이면 저는 그냥 믿고 말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자기 전에 이렇게 또 누워서 '오늘 나는 20 대야.' 곧 익었어. 네. 무리수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네. 무리수를 유리수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산 고마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눈썹은 원래 문신합니다. 원래 문신합니다. 네. 리터치 한 지 8년 정도 되었고요. 네. 네. 요거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하네요. 네. 초딩 중딩부터 살짝 이제 이게 맞나 싶네요. 네. 초딩. 이 초딩 같다라는 말이 네 살짝이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이 맛에 라방하죠. 자 그다음 ESTP십니까?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원래 저는 웃음이 좀 많습니다. 네. 원래 좀 이렇게 아주 가벼운 한없이 가벼운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또 길어지면 또 싫어하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제가 평소에 영어책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영어책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이거를 머리로 아시면 안 되고요. 이 마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진짜. 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영어책이 좋아.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 리더스북이나 영어 챕터북에 다 이용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근데 이게 그 이상입니다. 그 필요성이 단지 '좋아.' 거기까지가 아니라 좋든 싫든 활용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 꼭 활용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일단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영어 책 안에서는 오늘은 영어 영상 이야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책만 해도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어 영상도 중요하죠. 근데 영어 영상은 잠시 좀 제껴 두도록 할게요. 요 옆으로 좀 요렇게 밀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책 자 첫 번째 영어권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학습하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실제로 우리가 영어권 국가에 가서 그 텍스트를 보면 혹은 수능만 해도 교과서대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과서 수준으로 그렇게 정제되어 있는 영어라든가 딱딱딱 이해하기 쉽도록 "아 자 한번 떠먹어. 떠먹여 줄게. 너 먹어 봐. 아." 이런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도 그렇고요. 영권 국가에 가서 어떤 글을 읽으시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듣기를 하시든 그 영어의 풍성함은 아주 복잡하고 풍성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풍성한데 그것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영어 책입니다.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영어 영상도 당연히 있죠. 영화도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시리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청소년 드라마도 있고 뭐 음악 프로그램 뭐 많겠죠. 하지만 이 그런 영상들도 있지만 오늘 인제 책만 말씀드리면 책도 당연히 그런 엄청난 풍성한 영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이거는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까지만 해도 초중까지만 해도 영어 자체가 초중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은 뭔가 좀 이 문장들이 그래도 좀 간결하고 뭔가 좀 학습할 맛이 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과서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치는 그 학력 평가 뭐 성취도 평가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수능 같은 경우는 아주 풍성하고 복잡하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딱딱딱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영어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잡한 그냥 한마디로 영어다운 영어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다 녹아 있냐 하면은 책에 녹아 있어요. 수능도 100% 책에서 나오죠. 네. 수능도 책에서 100%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권 국가에 가서 뭐 살든 거기 있는 뭐 영어로 된 어떤 자료를 보든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구해서 보든 단순한 그런 영어로 돼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완전 날것이죠. 맞아요, 수아쌤 어머니. 완전 날것입니다. 날것의 영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날것의 영어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것을 접해야죠. 구운 걸 접하면 안 되고 날것을 접해야죠. 이게 뭐 미디움이나 미디움 레어나 미디움 웰던이나 웰던을 접하면 안 되고 그냥 초레어를 접해야죠. 네. 네 그냥 완전 날 것 그 자체를 접해야죠. 이거는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우리말도 똑같아요. 아이가 응애, 응애 태어나서부터 처음에는 베이비 랭귀지를 접하죠. 아이에게 해 주는 말도 "아유 우리 아이고, 아이고 웃는 거 봐. 아이고 엄마, 아빠, 눈 떴다, 눈 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아이가 한 1-2 년만 커도 만 한 24 개월 전후만 되어도 아이에게 거의 아이의 귀로 들어가는 모든 우리말이 모국어가 그냥 풍성한 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옆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엄마 아빠끼리 나누는 대화가 막 쉬운 언어로 접근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때 제 아이가 이준이가 옆에 이준이가 지금 31 개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준이가 옆에 있다고 해서 옆에 이준이가 있으니까 "친구야, 누구누구 친구야. 내가 좀 쉬운 말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내 아이가 우리 통화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영어는 풍성한 그대로 접해야 된다. 하지만 풍성한 그대로 접하지만 물론 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학습을 목적으로 한 그 수준을 낮춰 놓은 게 아니라 아이들용으로 만들어진 그 책에 있는 그 정도 풍성함이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풍성함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커지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음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러면 3세 아이도 예를 들자면 막 해리포터 같은 혹은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풍성한 언어를 접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이라는 걸 접할 때는 요런 거예요. 아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을 접해야죠. 하지만 그 풍성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습을 위해서 써진 그런 글이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작가님들이 아이들이 볼 만한 콘텐츠 혹은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그런 원어로 쓰인 것들 그런 책들을 다수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런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요. 쭉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음 그다음에 특히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영어를 쓰지 않아요.
맞죠? 일상적으로 영어를 쓰지 않잖아요. 제가 이 집을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Hey." 미국인들 이렇게 인사를 "Hey, how you doing?" 뭐 "How's it going?" 뭐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면 제가 만났는데 저희 위층에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Hey, how's it going, man?" 네.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네. "Why 카노?"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영어를 완전한 외국어로 접하고 일상에서 우리나라 일상에서 영어를 접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책이라는 그런 풍성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풍성하게 녹아 있는 영어 책이라는 그 매체를 빼버리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초급에서 초중급 수준까지는 학습으로 때울 수 있지만 꽤나 고급스러운 꽤나 수준 있는 그런 영어를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습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이해되시 이거 아주 중요한 멘트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영어 습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귀로 눈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이고요. 두 번째는 글입니다. 소리와 글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했을 때는 메인 자극 우리가 뭐 오감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언어적인 자극을 듣고 보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귀와 눈입니다. 맞죠? 귀와 눈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귀와 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영어 책은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용합니다. 물론 영어 책이라는 것은 활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 책이라는 것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글로 되어 있지만 다수의 영어 책들이 요렇게 뒤에 이렇게 CD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여기 보면은 어떤 책이죠? 네. 어떤 책 같은 걸 보면은 여기 이렇게 QR 코드가 노출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유료든 무료든 혹은 우리 유튜브에 가면 영어책 제목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거를 원어민이 영권 국가에 살고 있는 원어민이 읽어주는 그런 음성들도 많고요. 하여튼 음원이 존재하는 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도 우리가 영어 자극을 들을 수 있는 두 개의 통로가 있다면 귀와 눈인데 그 두 가지를 메인은 글이지만 책이라는 것은 주된 자극은 눈으로 들어오지만 하지만 활자 눈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음원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귀도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매체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아무 교과서를 하나 펴겠습니다. 아무 교과서. 자 여기 보면 교과서가 있는데 요게 초등학교 3 학년 교과서입니다. 초3 교과서입니다. 초3 교과서인데 제가 정말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새로 한번 펼쳐 볼까요? 자 이렇게 레슨 8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what color is it 요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blue, green, yellow, red 뭐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물 나오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 보고 제가 저작권 때문에 더 이상은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살짝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6 학년이 되면은 한 단락이 나옵니다. 한 단락이 나와요. 한 단락이 나오고 그 단락이 뭐 한 6 줄, 7줄 정도 되나 고 정도 되는데 주어가 뭐 I 이렇게 시작하고 거의 이게 막 풍성한 영어라기보다는 '나는 뭔가를 했다.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 나는 학교에 간다." 요런 것들을 한 단락으로 이게 이야기인 듯 아닌 듯한 그런 한 paragraph 한 문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고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인제 활용하고자 "활용하십사. 활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책들은 아주 그냥 평범한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아무 책들 제가 평소에 그냥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것들 혹은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북클럽 책들 어떤 걸 골라도 단어 수준의 책이 아닌 이상 이미 초등학교 수준 이상은 다 됩니다. 이미 초등학교 수준 이상은 다 됩니다. 뭐 재미이고 맞아요. 수아세마님. 뭐 왜냐하면 교과서는 재미는 막 이렇게 이야기책만큼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수준 자체가 수준 자체와 그 언어적인 풍성함과 어휘의 수준과 그게 이 그림책 안에는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The cat. 부모님이 읽어주시건 어머니 읽어주건 the cat, the rat and the hat. 맞죠? 요것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The cat, the rat and the hat. 이 자체가 의미인 거예요. 이 자체. 그러면 이 책은 아주 직관적인 책인 거예요. 엄청 직관적이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책은 이 안에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흘러가겠죠. 뭔가 this is the cat that sat on the mat. 그러면 아이가 보면서 이게 매트이구나. mat이라고 했는데 이게 mat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런 거 this is the cat that sat on the ma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굳이 이제 영어의 복잡성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This is the cat that sat on the mat and played on the mat 이렇게 쭉 되죠. 자 그러면 and로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이 되었고요. 제가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대명사가 쓰였고요. 맞죠? 관계대명사가 쓰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치사들도 있고 요 정도 되면은 중1 수준이에요. 6학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6학년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쉬워 보이는 이런 책 아무 책 이 책도 그렇고요. 이 책도 당연히 그러하고요. 이 책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그림책이라는 게 우리 초등 교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미 초등 교과가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있으면은 정말 한 요 정도 있고요. 그 밖을 감싸고 있는 게 영어 책으로 치자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거를 고르든 초등 교과는 상당하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영어입니다. 초등 영어는 아주 스무스하게 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아주 높다라는 거죠. 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인제 어떤 부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냐 하면 초등학교 어휘를 외워야 돼.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어휘를 들어봐야 돼. 그러면 사실 이 초등 어휘 뭐 600, 80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 한국 교육과정 평가에는 그거 다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교육과정을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고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그 안에 단어 부록에 가면 단어가 있어요, 제일 끝부분에.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초등 단어들을 쭉 보면 전부 다 빈번하게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수준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근데 그런 것들을 단어만 하나하나 들으면 800 개나 들어야 되잖아요. 600개 혹은 800 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단어 위주로 단어를 떼서 단어 분석적으로 그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단어를 다 알아야지. 초등학교 어휘 800 개. 그거를 한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오늘 10개 혹은 80 일이나 해야 되나 하루에 10 개를 매일매일 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그러면 재미가 없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책에서 접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800 개의 어휘 중에 상당 부분 혹은 그 이상을 다 들었을 것이고 맞죠? 의미도 이게 "원숭이야."라고 말해 주지 않더라도 맞죠? "이게 원숭이야." cocoon, cocoon이라고 하면 끝인 거야. cocoon. cocoon을 cocoon이 뭐지? 엄마 코쿤이 뭐야? 코쿤은 뭐야? 이렇게 굳이 이거를 우리말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코쿤. 코쿤이구나. 이게 코쿤이구나. 그럼 이거라는 거는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애벌레가 있네. 근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구나. 나비가 되는데 이게 코쿤이구나. 근데 막 중간에 날개도 나온다면 이게 wings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이 어 다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또 이렇게 접하지만 이게 나중에 크다 보면은 나중에 수능쯤 되면은 다 나와요. 한 고등학생쯤 되면 자연, 뭐 생물, 그다음에 과학, 사회, 경제 모든 것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쪼개서 분석적으로 쪼개서 어휘는 어휘대로 뭐든 뭐대로 뭐들은 뭐대로 요렇게 해서 접근하기에는 이미 접근법 자체가 아주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상도 있지만 영상도 활용하시고요. 이 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풍성한 어휘나 풍성한 문장이나 언어적인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고퀄이잖아요. 맞죠? 영권 국가에서 작가님들이 쓴 그런 책들이잖아요. 인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거는 책이
가장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영상과 책 그 둘 중에 책이 하나를 아주 크게 잘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인스타그램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효림파파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 정리하자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요약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제가 평소에 뭐 권해 드리는 이제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코끼리 책이라 피기 Elephant and Piggy 책이잖아요. 이런 책만 봐도 초등 영어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접할 그런 문장 수준은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휘는 물론 여기 있는 뭐 15권, 25권으로는 부족하겠죠. 다른 책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책들이 모이다 보면은 초등 영어는 이미 아이가 재밌게 학교 수업을 듣고 초등 영어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즐길 만한 그런 자존감이나 영어적인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은 충분히 가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어 책을 빼기에는 너무나 좋은 매체이며 양이 방대하며 너무 아까운 것이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영어 책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겪은 어려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어 책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영어 책 고르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솔직하게요. 이게 저도 처음에 제가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아이의 첫 영어책. 저 진짜 막 검색 많이 했어요. 첫 영어책. 막 검색하고 그러면서 저 대구 살거든요. 대구에 있는 이렇게 오프라인 서점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 대구에 있는 뭐 교보나 그런 데 가면은 다 비닐에 다 쌓여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 영어책이 좀 있다라는 곳에 가면 영어책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이 영어책을 구비하고 있는 곳에 가면. 그리고 또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인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잖아. 좀 비싼데 이거를 또 막상 또 막 양껏 또 사기는 좀 그렇고 좀 부담스럽고 네 그런 느낌이 싹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한 6 년 6-7 년부터 7년 전부터 느꼈거든요. 제가 골라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시행착오도 많았죠. 지금 여기 보면 책 많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음 처음에 그냥 샀죠, 서점에 가서. 서상천리. 제가 처음에 그냥 샀죠. 네 저의 첫 영어책은 My Dad입니다. 네. 그 앤서니 브라운의 My Dad이고 왜 그 책이 첫 책이냐면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영어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My Dad가 제일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데 걸려 있었습니다. 네. 비닐에 쌓여 있었고요. 안에 내용을 못 보고 샀습니다. 음. 처음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그렇게 해 보니까 '이 책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책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인제 여러 시행착오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웬디북이라는 영어 책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 회사와 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예전부터 사실 수년 전부터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영어책을 고르는 어려움을 좀 많이 덜어 드려야 되겠다.' 이 덜어 드리려는 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혹은 연령대별로 혹은 주제별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나의 그런 콘텐츠를 이런 영어책 소개를 보고 그래도 이런 책이 그래도 아무거나 진짜 한 수백 수천 권인데 거기서 고르려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피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8개 중에 하나 골라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 중에서는 좀 쉽게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림도 보면은 제가 표지도 딱 찍어 놨고요. 레벨도 딱 써 드리고. 네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추천해 드린 책들이 제가 그냥 막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충분히 가정에서 활용해 보고 인제 그런 좋은 책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한 4-5 개월 전부터 이 웬디 북클럽이라는 것 효린 파파의 북클럽 그리고 웬디 북과 함께 하니까 웬디 북클럽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한 달에 8 권의 책을 제가 고르는 거예요, 대표로. 제가 8 권의 책을 골라서 웬디 북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8 권의 책이 웬디북 북클럽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어떻게 골라나 제가 집에서 다 보는 거죠. 분야, 수준, 주제, 소재, 재미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 달에 8 권씩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한 달에 8 권이니까 일 주일에 2 권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양도 사실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일 주일에 2권씩이니까 처음에 시작하기는 무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 주일에 2권씩이고 그에 관련된 영상이 웬디북 유튜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해볼 만한데 일 주일에 2권이니까 처음에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 이거 코쿤 이거 완전 좋아하네. 혹은 내 아이가 이 미스터 몽키 이거 너무 좋아하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달 책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네. 그러면 미스터 몽키 이게 시리즈가 2권이 더 있던데 그러면은 북클럽 책이 뭐 예를 들자면 이거라면 이 미스터 몽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같은 작가님의 또 다른 2권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야. 요렇게 삭삭삭 늘려가는 거. 그러면 내 아이가 요런 식의 책을 잘 보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만약에 북클럽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북클럽 단톡방이 있어요. 제 아이가 이번 달에 이 미스터 몽키 책 잘 보는데 이거와 유사한 코드의 책이 없나요? 왜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여기 지금 뭐 수아세아맘님, 신바님, 오드리님 다 지봉 엄마님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성심성의껏 또 찾아 가지고 쭉 말씀드리고 저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이거 이거 안에 있는 거 이런 표현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또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진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발음이 필요하면 어떨 때는 이거는 사전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읽습니다. 혹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뭐 필요하다면 어원이라든가 그 표현의 기원이라든가 네. 저 지금 썩내는 거 아닙니다. 썩내는 거 아닙니다. 아주 지금 평온하고요. 기분이 좋은 상태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그래서 이런 북클럽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책을 많이 소개해 드린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에게 이 영어 책 고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덜어 드리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점대 책도 내 피드로 한번 안 그래도 지금 모아 놨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주제 더 하고 그다음에 북클럽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또 많네요. 오늘 또 이게 잠 자야 되는데요. 내일 강연도 있고. 네. 신나 가지고 너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영어의 시작은 영어 책과 영상입니다. 영어의 시작은 영어 책과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시작이 영어 책과 영상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 영상과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지금 메인 이유, 정말 주된 이유. 그 영어 책과 영어 영상 하필이면은 영어로 되는 영상과 하필 영어로도 되어 있는 책을 활용해야 되는 그 진짜 이유는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아서 아이에게 흥미를 돋굴 수 있어서 이런 겉으로 보이는 순수하고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책과 영상을 그 시작 지점 그리고 아이의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습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활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아이가 아이의 영어 습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이의 영어 습득을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영어 영상과 책.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습득이 되죠? 바로 영어 자극이 있잖아요.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책은 눈일 테고요. 책은 눈과 귀일 테고 영상은 귀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오면 영어 자극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스터 멍키라고 하면은 뭐가 멍키인지 이게 멍키인지 아니면은 요게 멍키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뿅아리가 멍키인지 아니면 여기는 돌이 멍키인지 아니면은 뭐 이 책을 멍키라고 하는 건지 이걸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미스터 멍키라고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딱 가르쳐 줬어요. 이게 멍키인 거예요. 원숭이다 뭐다 자시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왜 필요 없냐 하면 이게 멍키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타조처럼 안 생겼잖아요. 멍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멍키처럼 생겼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영어 습득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바로 소리든 글이든 읽을 수 있으면 글일 테고요. 들으면 소리겠죠. 소리든 글이든 영어 자극을 들었을 때 아이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의미를 영어 자극을 들으면서 의미랑 연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어 영상과 영어 책이 아주 대표적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요.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쉬운 책이 아주 많습니다. 영어 책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다양한 난이도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요. 그러면 내 아이는 영어를 못 해요. 내 아이는 영어를 처음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 시작에 적합한 책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 제 아이는 뭐 예를 들자면 유치원에서 일 주일에 2번씩 영어를 하고 일반 유치원인데 뭐 2번씩 영어를 하고요. 뭐 어떻고, 어떻고 또 어떻고, 어떻고요. 그래서 영어를 한 1년 정도 대충대충 접했어요. 쪼끔 하는 것 같아요. 뭐 쪼끔 알더라고요. 또 거기에 맞는 또 책들이 있어요. 제 아이는 또 한 2년 정도 뭐 영유를 다녔어요. 혹은 뭐 뭔가를 했어요. 가정에 집에서 영상만 한 1년 정도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뭐 영유로 한 2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뭐 책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는 책은 다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영어 책을 너무나 좋아하고 영어 책도 좋아하고 영어 책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독서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 있는 영어 책은 제가 요만큼밖에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요만큼. 진짜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영어책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아이한테 맞지 않는 영어책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조건 어떤 책이든 '내 아이만의 책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를 제가 북클럽이든 제 인스타든 유튜브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음. 오케이. 자 그렇고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 스스로 한마디로 이런 이제 책을 보면서 아이 스스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영어 책이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우리말 책도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말 책도 있는데 이게 뭐 우리말 책을 아이한테 아이한테 읽어 주면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효린아 이거는 목적격 조사라 그래. 그게 을을이야. 너 평소에 을을 쓰지. 받침이 있을 때는 뭘 써야 되고 받침이 없을 때는 뭘 써야 돼. 그다음에 했다, 하였다. 이거는 과거형이야, 과거형. 과거형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했습니다. 했다. 했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을을 다 맞게 쓰고 과거형 뭐 이런 시제 같은 것들도 이게 뭐 미래 시제야 미래 진행 너 쪼끔 이따 밥 먹는 중일 거잖아. 그러면 너는 분명히 내일 3 시쯤 되면 너는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을 거잖아. 그거 미래 진행이잖아요. 뭐 놀고 있는 중일 거잖아. 놀고 있을 거잖아. 아빠는 그때 너가 키즈 카페에 놀고 있을 때 아빠는 키즈 카페에 앉아서 밥 먹을 거야.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하면서 너 키즈 카페에서 노는 중일 때 "아빠는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보면서. 그게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영어 책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활용만 하면은 그 뒤에 일은 아이가 많은 부분을 잡고 있어요. 아이가 읽기만 잘 읽어도 문해력이 쌓일 것이고요. 맞죠? 아이 나름대로 생각하겠죠. '이 멍키가 뭘 하지?' 그런 막 사고 생각을 하겠죠. 막 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제 EBS가 제 지금 EBS 강사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EBS에서 활동하는데 EBS에서 괜히 저에게 영어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영어 동화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한 기관이 '영어 책이랑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적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뭐 사설기관이든 공립기관이든 뭐 국립, 공립 그다음에 개인이든 누구든 부정할 것 없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어 제가 발음이 그랬습니까? EBS 이랬습니까? EBS, EBS. 네. 좋습니다. 네. 혹시 EBS 강의 잘 모르시면은 제 거 모르시면 EBS E에 들어가서요. EBS E에 들어가서 그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랑 타임. 네. 자랑 그만할게요. 쏘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코너가 남아 있냐면 그러면 책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맞는 책은 어떤 책인가? 그다음에 난이도에 따른 그 활용 어떤 책들이 내 아이에게 맞는 난이도인가? 그다음에 기관을 다니고 있다면 혹은 다니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네 여기까지 하는데 고전에 이제 이 북클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북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참가비가 있거나 뭐 구독료가 있거나 혹은 저한테 뭔가 입금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이 북클럽이라는 것은 책을 준비하시면은 누구나 다 참고 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발음이 그렇게 이상했습니까? 네. 이 대구 말로 하니까 또 발음이 그렇게 발사가 되네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5 월이잖아요. 근데 5월 달에 지금 현재 5월 오늘 며칠입니까? 5월 12 일이잖아. 근데 5월 이번 주는 내가 너무 바빠. 그러면 다음 주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맞죠? 자, 그러면 인제 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러면 인제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거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시면은 웬디 북클럽 참여 방법을 제가 딱 넣어 두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요 인스타그램의 방송은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이 필요하니까요. 유 유튜브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오세요. 네. 지금 인제 제 휴대폰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웬디 북클럽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과열이 됐나 봅니다. 네, 방송을 살짝 해 놨더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인제 웬디북 앱이 있습니다. 웬디북 앱 딱 하셔 가지고요. 여기 메인 배너 보면은 혹은 메인 배너 혹은 요게 한 칸 넘겨 보면은 이게 매번 살짝 다르긴 한데요. 네, 요게 있습니다. 웬디북 클럽 시즌 8 참여자 모집 시작했죠. 요거 딱 클릭합니다. 클릭.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즌 8 입니다. 벌써 시즌 8 이에요. 2년 한 4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시즌 8 입니다. 한 시즌이 4 개월씩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번 시즌 8의 테마는 하루 한 책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왜 하루 한 책이라고 했냐 하면은 매일 새 책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한 권이라도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우리 매일 뭐 매일 야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음료 같은 것처럼 우리 책도 매일매일 쪼끔씩 읽다 보면 이게 양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하루 한 책이라고 제가 지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음. 왠지 배고프죠? 왠지 배고프시죠? 제가 먹는 이야기에서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루 한 책인데 참여 방법은 뭐냐 하면 웬디 북클럽 참여하기 있습니다. 웬디 북클럽 이거 보이십니까? 네. 웬디 북클럽 참여하기. 자, 요거 클릭하시면은 저는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참여하기를 딱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웬디북 님께서 '이분은 웬디북 클럽 참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합니다. 네, 저도 알 수 있고요. 제가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뭐 웬디북에 여쭤봐야 되겠죠. '이분 웬디북 회원이세요?' 여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제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혜택들이 있습니다. 혜택들은 저와는 크게 별개지만 이 웬디북에서 준비한 정말 그냥 순수 혜택들입니다. 자, 첫 번째, 매달 독서 경력금 지원이 있습니다. 요거 받으세요. 네,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미 챙겨 먹었습니다. 네, 챙겨 먹었습니다. 2,000원. 이미 "너는 먹었잖아."라고 나오네요. 네. "이번 달 독서금 네 이미 적립했잖아. 이미 너는 먹었잖아." 네, 요거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자, 그다음에요. 이 웬디북 이 시즌 8 책이 여기 밑으로 살짝 네, 밑으로 살짝 내리면은 시즌 8 책이 요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으면 인제 이 중에 하나라도 구매를 하시면은 그게 있습니다. 독서 통장이 있습니다. 이달의 사은품이나 뭐 독서 통장 있습니다. 그 독서 통장은 제가 시즌 7 오프닝 할 때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인제 책 제목 오늘 읽은 책 제목을 그 독서 통장에 영어로 기록을 하면서 쓰기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쓰기가 막 자유자재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이렇게 모방하고 베껴 쓰고 거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이 안에 있는 책들을 '내 아이에게 맞는 책은 무엇일까?' 네, 고런 것들 한번 쭉 요 밑에 보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책 한번 볼까요? 네. 요런 책 요게 시즌 8 책이에요. 이번 달 책이에요. 자, 그러면 쭉 내려 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을 살짝 보실 수 있어요. '내 아이 이런 내용 좋아하겠네.'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후기도 있거든요. 이 밑에 막 후기도 있어요. 후기를 쭉 읽어 보니까 이 책에 대한 후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좀 괜찮네. 이게 이런 식인가 이런 내용인갑다. 요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책 안에 있는 글빨 보니까 요 정도 한 페이지 한 2 문장에서 3 문장 그다음에 한 이 정도 수준의 책 이게 확대도 가능해요 보면은. 원본 이미지 클릭하시면은 확대가 가능해요. 확대해 볼까요? 맞죠? 이게 확대가 가능해요. 이렇게 확대해서.
그러면 인제 살짝 읽어 보시고 다 읽어 보실 필요는 없고 뭐 한두 페이지만 읽어 보시면 되겠죠. '아 요게 요런 식으로 요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고렇게 해서 책을 선택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활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들려 주셔도 되고 영상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등장하는 제가 출연하는 웬디북 가이드 영상이 매주 목, 금 일 주일에 2권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매달 8 권이니까 매주 목, 금 업로드가 됩니다. 그 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정이 어디 있냐면 이게 웬디북 인스타그램 있죠? 웬디북 인스타그램 있죠. 웬디북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요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미 이번 주 목금 10일, 12일에 어제 오늘에 걸쳐서 Take Away the A라는 책과 그다음에 The Cat and the Rat and the Hat이라는 책이 이미 가이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웬디북 유튜브에 가면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고걸 보고 '이 책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책을 읽을 때는 요런 것들을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요 책은 어떤 포인트로 읽어주면 재밌겠구나. 이 책과 관련된 때때로는 독후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책과 관련된 독후 활동은 요런 식으로 해보면은 정말 엄가다 혹은 아가다. 엄가다 아시잖아요. 엄마 노가다 혹은 아가다. 아빠 노가다가 아니고요. 아빠 노가다처럼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엄마 노가다가 아니라 아주 쉽게 요 정도로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방향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좀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네, 고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 넣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때문에 모든 이 책을 전문을 다 읽어 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기도 하고 책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고렇게 하시면 네 참 좋죠. 자 그래서 인제 일 주일에 2 권씩 하고 고렇게 해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후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기를 참고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인제 또 책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인제 우리 필수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하세요."라고만 하면은 어 전혀 의무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쪼끔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 보신 책들은 여기에 상품평을 남기는 거예요. 상품평. 이게 후기인 거예요. 과거에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기기로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일원화 시켰어요. 그냥 이 책을 활용하셨으니 여기에다가 상품평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는 구매하신 분, 구매하지 않으신 분 누구나 다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남기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필수 인증이 되는 그럼 필수 인증을 했을 때 효과가 뭐냐 하면은 이 쭉쭉 누적이 되잖아요. 시즌 내내 누적이 되잖아요. 이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시즌 막바지에 효린파파의 영어 노출이나 영어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7번 했었죠. 그리고 이 북클럽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소속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북클럽 방이 있습니다. 지금 한 610 몇 분 정도 계시는데 610 몇 분 정도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말 책 그러니까 교육 전반에 대한 그런 대화나 질문들이 오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영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시다. 저는 이 페이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sorry의 어떤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sorry는 미안해라고만 쓰는데 sorry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가엾은 딱한 뭐 안타까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씁니다. 네, 그런 거 상세히 알려드리고 또 어, 어떤 분들은 또 "너 후회할 거야." 뭐 후회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또 추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약간 집단지성처럼 이렇게 쭉 모여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네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뭔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런 단톡방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려면은 그냥 링크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클럽을 하신다는 그거를 증명을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책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 책을 활용해 보시고 그 책의 활용 후기를 그 웬디북 유튜브에 있는 북클럽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 주세요. 그러면 고거를 캡처를 딱 하셔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효린 파파가 거기에 인제 댓글은 "이 책은 이렇게 재밌었어요. 뭐뭐뭐 이래 재밌었어요." 고렇게 해서 고걸 남기셨으면 고걸 딱 캡처하셔 가지고 웬디북 인스타그램으로 딱 보내시면은 바로 담당자님께서 웬디북에 계시는 담당자님께서 단톡방 링크를 탁 쏴 주십니다. 그러면 쏙 들어오시면 되겠죠. 음.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필수 인증하면은 여러 또 적립금 혜택들도 있습니다. 네, 적립금 혜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참여 방법들이 있는데 고런 것들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일목요연하게 오늘 아까 전에 오후에 저녁쯤 제가 업데이트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쭉 한번 보시면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안 헷갈리지 싶은데요. 만약에 헷갈리신다면은 혹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셔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달에 북클럽 책 후다닥 한번 읊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한 고런 강연 내용들 쭉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의 순서는 무순입니다.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 손에 집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Take Away the A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책을 골랐냐 하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한 책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파벳 책이라고 하면은 알파벳을 막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Take Away the A. 자, 여기 한번 볼까요? Without the A.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Without the A 없이는 이라는 뜻이죠. The beast, beast가 있죠. The beast is the best. 이게 뭐야? 다시 without the A가 없으면 the beast is the best. 감 잡으셨습니까? 여기에서 A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작가님께서 beast에서 이제 A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best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A부터 Z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The Bride. bride니까 이 면사포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 뭐랍니까? 이거 날리는 거. 이게 있잖아요. The bride without the B가 없으면 the bride goes for a 그러니까 B를 빼는 거예요. ride.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그 말이 되는 거를 그림으로 구현을 해 두었어요. ride를 타네. 누가? bride가. 오.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요렇게 쪼끔씩 보다 보면 '이거.' 이렇게 이해가 어떨 때는 바로바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이가 막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요런 책이 있어요. 요게 첫 책. 그다음 그다음 뭐냐면은 요거. 자, 요거. 그러니까 제가 종류대로 소재별로 분야별로 다 선택합니다. 다 선택합니다. 그다음 볼까요? 이 책은 The Cat and the Rat and the Hat입니다. 이 책은 재밌는 책이에요. 네, 재밌는 책인데 이 책은 재밌는 책이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의도도 쪼끔 있습니다. 쪼끔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 작가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왜 Cat, Rat, Hat일까요? 왜 예를 들자면 Monkey, Elephant and coat 그게 아니라 왜 Monkey, Elephant and coat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은 Cat, Rat, Hat이겠어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림책이지만 문자 읽기도 좀 도와주는 책이구나. 음. 작가님께서 쓸 때 일부러 어휘를 재밌는 맥락 속에서 어휘를 좀 제안해 둔 책이구나라는 거를 이 제목에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리듬감도 있고 이 영화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책 이렇게 확 눈에 좀 들어와야 돼요.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가잖아요. 이제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이 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확 당기는 구미가 당기는 그런 책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읽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게 보면은 한없이 가벼운 책이에요. 막 누가 뭔가를 뺏고 안 뺏기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궁금한 거예요. 보통 우리 길 가다 보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물론 이제 불난 집이라든가 불난 곳이라든가 혹은 누가 싸운다거나 하면은 빨리 싸움을 말려야 되고 빨리 불을 꺼야 되죠. 그게 맞지만 이거 옛말입니다. 그냥 인제 옛말에 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싸워요. 근데 지금 이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양이랑 쥐가 막 싸운다니까요. 나중에 막 박쥐도 나오고 막 싸운다니까. 그러면 그거 구경하는 우리가 재밌다니까요. 재밌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서 '아 재밌구나. 아' 그러니까 '그래서 왜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라는 거.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게 또 읽기 아이도 모르게 부모님과 아이도 모르게 이게 읽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선정 이유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작가님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작가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작가님 책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요. 이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 책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작가님, 이 책 작가님은 아무 따야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맹신하진 않습니다. 이 작가님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이 작가님 책들이 대부분 다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 개가 있는데요. 이 개가 어느 날 이 집에서 어떤 여자아이랑 같이 사는데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나도 가고 싶고 나도 뛰어놀고 싶고 나도 사냥하고 싶고 나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래서 탈출합니다. 네, 탈출합니다. 탈출. 예, 탈출해서 이제 진짜 늑대처럼 The dog who cried wolf. 나도 늑대처럼 한번 살아볼 거야. 늑대처럼 한번 울어볼 거야. 근데 이 사냥이라는 게 잘 됩니까? 놓치고 놓치고 가지고 이제 막 풀 죽어 가지고 나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사냥은 못 하는데 "아우."라고 울 수는 있잖아요. 울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늑대가 나타나거든요. 또 강아지 또 겁이 많잖아요. 또 겁이 막 또 쫄아 가지고 집으로 달려. 그런 얘기. 뭐죠? 이 스토리의 그 몰입감이나 긴장감이 네. 아주 그 쫀쫀합니다. 그 이렇게 표현 이거 이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막 쫀쫀합니다. 막 찰지고요. 네. 쫀쫀하고요. 막 읽어야 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런 재밌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요거는 그다음 요 책 소개해 드릴까요? 자, 요거는 Thank You Omu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그 뭐 그냥 아주 뭐 순한 책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서서히 그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이 오뮤라는 이 아주머니께서 그 스튜죠. 뭐 이 빅 레드 스튜 하여튼 뭐 국 같은 걸 끓입니다. 끓이는데 자꾸 누가 와서 이 맛있는 냄새가 막 창문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 좀 주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아이도 오고 막 경찰관도 오고 뭐 베이커리에서도 오고 막 다 옵니다. 막 계속 달라고,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 나눠 주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이씨 내 거는." 한마디로 내 거는 주다 보니까 다 줬네. 아. 딱 이 느낌. 인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띵동 하면서 낙낙낙 하면서 이 스튜를 다 가져갔던 그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이 오뮤한테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을 하죠.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많은 질문들이 오가는데요. 오늘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런 질문들. 예를 들자면 요런 거 있었죠. 네, 요거 보이면 그냥 오늘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눈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sorry and blue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blue가 파란색이 아니라 sorry. 이 표정 한번 보세요. sorry and blue. She sat at the table with her empty pot. 이 빈 그릇 들고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sorry라고 질문했어요. sorry가 뭐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냐. 뒤에 보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blue라는 것은 우울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울하잖아요. blue. 이게 읽어 주실 때 blue라고 하면 이게 blue인 거예요. blue. 왜? blue하잖아요, 지금. 있고 우리는 부모님은 이게 색깔이니까 이게 blue라고 하면 알까라고 하지만 아이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blue를 색깔로 알고 있더라도 이거를 blue라고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도 블루인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아이가 알고 있는 그 블루 파란색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걸 블루래. 아빠가 이걸 블루래. '이것도 블루구나.'라고 의미가 확장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sorry라고 하면 sorry가 미안인데 씨 안 미안한데? 뭐 지금 미안한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가엾은, 딱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 차원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셔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단톡방에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는 거죠. 네, 고런 것들. 그래서 땡큐 뭐 요것도 아주 재밌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묘한 긴장감도 있고요. 괜찮은 책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요 책 소개해 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미스터 먼키. 저 아주 좋아하는 책이죠. 네. 미스터 먼키라는 책인데요. 요게 약간 모질임 좀 모질하는데 근데 또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한 모자란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케이크도 만들고 하이킹도 가고 그다음에 이 학교에 가서 장기자랑 같이 이렇게 뭐 공연 같은 것도 하는데 음 그런 내용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요게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좀 이 일러스트나 이 풀어 놓은 게 아주 매력적으로 참 모던하고 아이의 요즘 스타일인 거예요. 딱 책이 딱 요새 스타일로 나와 있어서 손이 좀 잘 가는 책이에요. 네, 고런 책이죠. 그래서 참 괜찮습니다. 음.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북클럽 책이고 요 두 개도 상당히 재밌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상세한 내용은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다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코쿤이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자연 관찰 동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은 한없이 가벼운 거, 어떤 것들은 좀 이 스토리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은 문자 읽기에 살짝 도움이 되는 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자연 관찰 동화, 어떨 때는 또 non-fiction 비문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근데 그거를 아무거나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이렇게 거르고 걸러서 쫙 페이퍼백. 자, 그래서 코쿤이라는 것은 요걸 코쿤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제 이거는 나비가 애벌레부터 성체 뭐 성충입니까? 나비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그린 건데 이 과정이 웃겨요. 처음에는 이 애벌레가 이 번데기나 이 고치를 만들기 전에 공부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비가 된대.'라고 막 공부하고 막 책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실천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는데 '번데기는 어떻게 만들지? 번데기는 어떻게 만들지? 이 만들어 보니까 잘 안 돼. 이 뜨개질을 하는 건가?' 지금 자기 번데기를 만드는 이 번데기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번데기 이거 모자를 쓰는 건가? 먹는 건가?' 막 벗고 막 짜증 내고 하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약간의 동화적인 요소를 넣어 두었는데 이런 뭐죠? 이런 인제 생물의 그런 곤충들의 이 변태라고 합니까? 이 변신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 사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적어 둔 책인데 요것도 중간에 보면 유머스러운 웃긴 부분들도 있고 이 아이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참 볼 만하죠. 그래서 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개 남았는데 자, 요거는 노이지 나인. 요거는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노이지 나인 하면은 인제 이 밑에 층에서 보면 요거 쪼끔만 보여 드릴게요. 자, 보면 What is going 이게 인제 첫 페이지 이게 이 아이가 제일 밑에 있어요. 이 아이가 제일 밑에 있는 여기 그림자 실루엣 보면 여기 이 아이가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아이입니다. What is go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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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my head? 막 시끄럽다 막 위에서 누가 랄랄라 하고 있노? 네, 이거죠. 뭐 층간소음 이런 것도 약간 연관이 있고 위에 또 누가 랄랄라 하고 있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위층으로 갑니다. 랄랄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제 밑에 A man is singing opera above my head. 위에서 오페라 노래하고 있네. 막 근데 이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랄랄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또 보니까 What is going above my head. 이 아이도 이 사람도 위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위에서 누가 마마마 하는 거예요. 누가 마마마 하고 있노? 그럼 이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는 거죠. 마마마. 아기가 울고 있네. 자, 근데 아기가 또 하면 아기가 이제 잘 나가니까 누가 위에서 빠바바 하고 있노? 그 이제 그래서 쭉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데 네, 거기 또 제가 다 말씀드리면 또 시시해지니까 재밌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또 끝에는 딱 하면서 딱 정리가 됩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Truck full of ducks라는 거예요. 요것도 참 읽고 싶은 그런 비주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오리 장수라 그래야 되나? 오리 대여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오리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 다른 동물들이 오리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페이지 조금만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만. 누가 막 주문을 합니다. 오리요. 오리 갖다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가다가 오리가 종이를 다 씹어 먹어 버렸어. 인제 이 주인 '어디로 가야 되지? 어쩌지?' 인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딴 데 "오리 주문하셨어요?" 막 다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도 주문 안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보니까 곰인가 그 뭐 늑대인가 하여튼 오리를 주문했었죠. 그래서 오리를 그럼 이제 곰인가 늑대인가 그 사람이
이 오리를 주문했으니까 누구죠? 아 늑대네요. 늑대가 오리를 주면 "아 인제 오리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결말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중간에 웃긴 부분들도 있고요. 이 긴장감, 박진감이 기승전결 착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책을 골라 두었으니 많은 분들이 활용을 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북클럽 책 8 권, 이번 달에 책 8 권. 그러면 6 월이 되면은 또 8 권이 있고요. 7 월이 되면 또 8 권이 있고 8 월이 되면 또 8 권이 있습니다. 고렇게 하면 한 시즌이 마무리되고 자 그다음에 이 북클럽 책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가장 좋냐 하면 제가 지금 8 한 달에 8 권인데 그럼 한 주에 2 권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특정한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흐름의 책을 한번 골라 보세요. 아 혹은 인제 북클럽 책 이렇게 한 권 가지고 계시면 내 아이 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 작가님 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물론 인제 이 작가님 다른 책이 있을 텐데 혹은 뭐 "이 작가님은 이 책밖에 안 쓰셨네요. 또 다른 책은 없나요?" 혹은 "이런 유사한 코드의 책은 없나요?" 그러면 우리 wendy 북클럽 단톡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을 던지세요. "아 이와 유사한 코드의 책은 없나요? 아 제 아이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혹은 "제 아이는 이 먼키 책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와 유사한 책은 어디 없을까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아 요런 책 재밌고요. 요런 거 재밌고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아이에 맞는 고런 책들을 큐레이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렇게 한번 확장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한 주에 2 권이었지만 점점 이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렇게 할 수 있게 점점 늘어나겠죠? 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 북클럽에 대한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이제 방금을 말씀드렸지만 요거 포함해서 요걸 정리해 둔 것을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다가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 됩니다. 네. 혹은 이 영상은 웬디북 내일이나 하여튼 언젠지 모르겠지만 네 재방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재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재방이 걸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클럽 하시면 제가 매달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서 매달 소강연을 합니다. 네 고런 것들도 아주 모으고 모으면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여기 웬디북님 네 요거 멘트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아직 인제 또 나머지 내용들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그러면 재밌는 책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자 그러면 이런 북클럽 책과 더불어서 부모로서 '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재밌는 책을 선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게 없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기대, 기대, 욕심,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기대, 욕심,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재밌는 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기대, 기준, 욕심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내 아이에게 책을 20 권, 30 권을 골라 주면 그중에 한 권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기대, 기준, 욕심이 없으면은 한 3-4 권만 시도해도 1-2권 이상 얻어 걸립니다. 네. 그게 있고 없고의 큰 차이입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정 나이가 되면 '아 non-fiction 봐야 되지 않는가? non-fiction 보면서 이제 어휘력도 확장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제 예시입니다. 그러면 인제 부모님 머릿속에는 '아 내 아이는 지금 non-fiction을 봐야 될 시기야. 그럴 단계야. 그럴 학년이야. 그럴 나이야.'가 딱 기준이 딱 서 버리기 때문에 혹은 그런 기준이 딱 생겨 버리면은 내 아이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책이 non-fiction 위주의 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는 이 non-fiction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아이의 단계로 봐서는 non-fiction을 안 봐도 되거나 혹은 non-fiction까지 보기까지에는 그만큼의 영어의 동기부여나 재미를 아직 덜 느끼고 있는 상태 혹은 그만큼 영어가 아직까지 덜 익숙해진 상태인데 부모님이 한 8 살 인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non-fiction 좀 봐야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non-fiction 책을 막 준비해서 주시면은 아이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하는갑다. 아 남들은 다 책을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는데 내 아이는 뭐 암만 줘도 안 보네.' 그 안 보는 이유가 어쩌면은 부모님께서 너무
작은 그 틈만 열어 주셔서 그래요. 실제로 재밌는 책은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다 보게 안 해 주시고 일부 너무 제한적인 책들을 제공해 주시니까 '아 내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하나? 아 내 아이는 책 요가는 힘든가 봐. 홈스쿨 안 되겠어.' 이러니까 자꾸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책을 보면서 문해력을 키우고 영어의 그 풍성함을 접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맞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나 분야별 주제 난이도 상승 '아 내 아이는 이제 이쯤 되면 이걸 봐야 돼.' 그런 것들을 좀 내려두시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인제 요약하자면 요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의 독서를 아이의 즐거운 책 읽기를 학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부모님께서 기대, 기준 그다음에 욕심이 생기면은 아이가 책을 봤을 때 즐거운 독서, 즐거운 책 읽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기대, 기준, 욕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학습이 되어 버리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런 것들을 두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부모님께서 기대, 기준, 욕심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눈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요거 재밌겠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리더스북에 꽂혀 있다고 칩시다. 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리더스북 한 뭐 3.0을 읽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그러면 인제 고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 내 아이는 지금 리더스북에 3.0 고거 지금 딱딱딱 읽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거 3.0 고 이상 되는 거 요런 거 한번 골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책들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부모로서 리더스북 한 3.0 전후 되는 고 책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고 아무리 이게 재밌다 그래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난 리더스북을 골라야 돼.'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대, 기준, 욕심 하나가 우리의 눈을 요렇게 경주마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쌍안경처럼 쌍안경은 고 조준한 것만 보이잖아요. 이 밖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딱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그런 색안경이나 쌍안경이나 그런 경주마 그 옆에 가리고 있는 걸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싹 다 보입니다. '이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예 요렇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책이 그런 인제 그런 기대 기준 욕심이 없어지고 나서 그러면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는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히거든요. 뭐냐 하면 첫째 예뻐야 됩니다. 책이 예뻐야 돼요. 책이 읽을 만한 이 손이 일단 가야 돼요. 그래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손이 안 가면은 안 보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먼키 예를 드는 거예요. 미스터 먼키 베이크스 케이크라는 이 책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읽고 싶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막 바나나를 지금 쏟고 있는데 막 밀가루 막 반죽 같은 게 넘쳤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런 표지니까 읽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글자체에 이런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런 재밌어 보이는 이런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미스터 먼키 베이크스 케이크라 그랬는데 우리 과거에 공부했던 수학 정석 있잖아요. 수학 정석. 공통 수학 있잖아요. 공통 수학. 공통 수학 책처럼 초록색으로 그냥 단색으로 초록색 쫙 요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이게 아무리 재밌는 그냥 완전 공통 수학 책 표지라면 근데 제목만 요게 박혀 있다면 그러면 제가 효린이한테 "효린아 이 책 진짜 재밌어." 근데 효린이는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냐 하면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왜? 이 초록색 아무 단색으로 된 이 초록색 표지에 영어만 딱 적혀 있으면 '아빠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 바로 이 느낌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게 막 엄청 디자인적으로 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재밌어 보이는 책. 그런 책이 성공할 확률이 생각보다 아주 높습니다. 네. 고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두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라야 됩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까지 접해 보지 않은 분야도 많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똥오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방구 나오고 막 넘어지고 막 더러운 책들. 그런 책들 좋아하는데 이런 책을 또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막 똥 나오는 책 좋아하네.
막 방귀 뀌는 책 좋아하네? 근데 그런 책을 한두 개 봤어요. 막 더러운 거 좋아하네? 한두 개 봤어요. 그러면 그 한두 개 완전 극초기에는 그런 책을 한두 개를 봤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또 다른 더러운 책을 골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다른 더러운 책을 골라 주면서 영어를 반대편에서 영어를 좀 익숙해지게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활용할 수 있는 책이 많아져요.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한 몇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책으로 좀 더 그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유사한 책들을 활용하면서 아이가 영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심리적으로도 쭉 내려놓게 되고요. 실제로 영어가 습득이 되면서 영어 자존감도 살짝 살짝씩 올라가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내려가고 자존감도 살짝 살짝 올라가니까 좀 더 다양한 영어책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영어책을 활용하는 폭이 요 정도였는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영어가 익숙해지고 인제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요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네 고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같은 거 지금 내 아이가 읽고 있는 게 2.0 이니까 2.0의 책 2.0 혹은 1.9, 2.1 요 완전 2.0 극 전후에 있는 거 요런 거를 노출해 줘야 되겠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난이도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게 수평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수평 읽기에 있는 텍스트나 그 내용 자체가 쪼끔 이제 '나는 이거보다 많은 이거보다 복잡하고 이거보다 좀 더 익사이팅한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읽고 싶다.'라는 그 인지 수준이 발달하게 됩니다. 언어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럼 발달하게 되면 저절로 그 난이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난이도는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잘 보는 책이나 이 난이도에 대해서 쪼끔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AR 지수 2.0 여기 웬디북에 가면은 책마다 거의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가 요 정도 책을 잘 봐. 그러면 아이가 보지 못하는 책이 있어요. 책을 활용해 보시다 보면은 이 정도 글밥이 되거나 혹은 이 정도 글밥 양 혹은 글밥 난이도 수준이 되니까 내 아이가 이해를 못 하더라.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이가 딴짓을 하거나 "엄마 안 볼래. 엄마 재미없어." 이해는 하는데 재미없어가 아니라 "엄마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 요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되기 직전 단계까지는 충분히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최대치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게 최대치인 거예요. 그러면 2.0이 최대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보통 영어책을 어떻게 선택하시냐 하면은 이 최대치 근방의 것만 자꾸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 이하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열어 주세요. 2.0 이하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열어 주세요. 0.5, 0.8, 1.0 다 열어 주세요. 어떤 거든 AR 지수가 안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를 일상에서 쓰지 않아요. 아이가 2.0의 책을 본다고 아이의 실력이 2.0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구멍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멍이 이게 한 번 테스트를 예를 들어 SR 테스트를 봐 가지고 나와서 2.0 그 2.0이 끝이 아니라 구멍이 많은 2.0 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단어를 외워서 막 메꾸는 게 아니라 다독을 하면은 저절로 메꿔져요, 저절로. 알아서 아이에게 영어 감각이 생기고 머릿속에 영어가 습득이 되고 알아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책을 활용해야 돼요. 이 책은 2.0 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또 다른 책은 이게 뭐 1.5네. 실제로 이게 1.5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5 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1.2 다. 그러면 1.2 책 보면서 이 책에는 또 아까는 동물 이야기 나왔는데 사물과 동물과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또 다른 분야의 어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2.0 이라고 나왔지만 실력이 AR 지수로 2.0 정도 보는 아이지만 또 한 1.2 보면서 이때까지 몰랐던 표현들이라든가 그런 문장 구조라든 그거를 암묵적으로 쭉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언어적인 역량이 늘어나는 거야. 쫙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볼 수 있는 영어책의 최대치를 부모님 아시거든요. 고거를 인제 활용을 해 보시면은 아이가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보더라.' 고 이하에 있는 책은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정석입니다. 네. 정석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는 또 아닙니다. 너무 유치한 책이 있잖아요. 인지적인 수준에서 초등학교 4 학년인데 막 있잖아요. 너무 유치한 동요 나오고 그럼 인지적인 수준은 맞아야 돼요. 이게 너무 안 맞는 책을 또
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의 인지주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는 고런 책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관 이야기 말씀 좀 드려 볼게요. 기관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 기관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 그러면은 가정에서 하기에 이 노출이라는 게 결국은 양 확보예요. 양 확보. 음 양 확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영어 노출량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해줄 것인가? 가장 양질의 영어가 영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 같은 거 들어보시면 영상을 막 무조건 엄청 많이 활용하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일정량 활용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영상은 아이에게 보여주시면은 사실 이 책과 영상이라는 게 거의 실제로는 유한하지만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한평생 다 활용을 못 해 보고 죽을 거예요.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좀 찾으시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찾아서 보여주시다 보면은 이거 활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죠,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이걸 활용하시면서 아이에게 영상 보여주시고 맞죠?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1 시간을 보면은 아이 귀로 들어가는 그 영어 자체의 양이 엄청 많아요. 저걸 1 시간 동안 영어 영상 보면 뭐 '얼마나 알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언어의 감각이나 어휘라든가 그 문장력이라든가 엄청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한 1년 보면은 말 안 해요.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아주 언어적으로 적극적인 아이들은 막 뱉어낼 단어 수준으로 아니면 짤막짤막한 구 수준으로 뱉어낼 수도 있겠지만 말 안 하지만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 어순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데 아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쭉 지나다 보면. 그래서 영어 영상 가정에서 확보하기가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언제나 좋잖아요.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이런 북클럽이나 제가 평소에 권해 드리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보내 드리는 그런 책들 활용하시다 보면은 그 양이 처음에는 영상은 처음부터 양을 크게 가져가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영상 자체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책은 처음에는 이게 좀 아이도 이거 좀 어색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의 재미를 느끼면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럼 또 엄마 이런 책도 없어?"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점 이게 양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쫙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고렇게 가정에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관을 다니고 있다면 제가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저 학원 가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아닙니다. 학원 가니까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보통은 기관에서 학습서를 많이 하죠. 학원마다 기관마다 다 다른 거 알아요. 어떤 데는 이런 원서를 활용하는 기관도 있죠. 근데 다수의 학원들 뭐 대형 학원이든 다수의 학원들이 보통은 학습서로 하죠. 그러면 학습서로 하면은 이 영어 노출량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제한된 영어를 접할 수밖에 없죠. 제한된 영어를 접하죠. 그 학습서에 실제로 영어 문장을 한번 세 보세요. 셀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한단 말이죠. 몇 개 안 돼요. 네. 그만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그 학습서의 수준에 맞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습서가 아이의 영어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겠죠. 맞죠? 그러면 고거에 상응하는 독서를 가정에서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좋겠죠. 음. 근데 기관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진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떨 때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영어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을 막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역효과가 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재미 위주로 하면은 양 확보가 용이한데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 확보하기도 좋은데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미 기관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게 영유든 혹은 초등학교 뭐 방과 후든 아니면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이든 그 학원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문해력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다루는 수준의 이런 책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책들 아니면 제가 평소에 인스타에서 소개해 드린 책들 고런 것들을 병행해서 활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잘하겠죠. 왜 잘하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중심이니까. 결국은 독서가 중심이니까요. 딴 게 중심에는 이걸로 실력을 늘리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걸로 실력을 늘리니까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죠. 네. 오드리 님 제 이야기를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영어가 습득이 되는 순간은 습득이 되는 순간은 이게 장소의 차이가 아니에요. 학원에서 배워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거를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 자극을 듣든 읽든 그거의 의미 연결을 얼마나 하는가 고거의 차이예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접하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해 주든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돈을 지불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차이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배우면 더 잘 배우지 않을까?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심이 책이 되어야 되니 저와 함께 이렇게 북클럽도 해 보시고 제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추천해 드리는 책들 네 고런 것들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다 보면은 정말 '와 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막 시간을 아주 잘 맞췄네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제가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북클럽 오프닝 방송이지만 제가 그냥 뭐 "북클럽 합시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은 또 좀 심심하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도 제가 오늘 한낮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과거에 가급적이면은 드리지 않았던 말씀들로 제가 이렇게 또 저 나름 이렇게 또 원고도 이렇게 써 오거든요. 써 와 가지고 '아 요걸 요렇게 풀어 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사실은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1 시간 반인 거예요. 책 속에도 '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 책의 진가를 아실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고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네. 그리고 북클럽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비용을 제가 받거나 웬디북에서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준비하시면은 누구나 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절차 같은 것들 그다음에 참여 방법들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다 제가 다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고거 참고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북클럽 함께 해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시작이 한두 권이지만 그게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엄청 커져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유익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제가 하자고 안 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아 재밌다. 젊어 보인다." 뭐 "중딩 같아 보인다. 초딩 같아 보인다." 네. 네. 칭찬의 칭찬의 의미죠. 네. 그다음에 뭐 "눈썹 잘 됐다." 그다음에 뭐 네 그런 표현들 "스타일 바뀌었다." "머리 젊어 보인다."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 고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또 신나 가지고 네. 네. 신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네. 평소에 제 인스타그램도 잘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와 함께 북클럽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즌 8 시작이니까 네 또 딱 같이 하면 되고 또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또 다음 주부터 함께 하셔도 되고요. 음 하여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한 책, 하루 한 책입니다. 시즌 8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원 광교 강의 오시는 분들은 내일 수원 광교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수원 광교 그쪽에서 강의 있습니다. 혹시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참고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